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특별편인데 어떤 특별한 종목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하냐면은 일단은 세종시 관련주, 그 다음에 뭐 건설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서산국제공항 관련주라고 해서 정책주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지금 핫한 게 다 인맥주들이 다 핫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한다면은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들이 좀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주들 중에서 뭐 괜찮아 보이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중장기로 좀 봐도 될 만한 애들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본인 선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보조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모헨지입니다. 모헨지가 뭐 하는 데야? 라고 물으신다면은 시멘트 만드는 데야 라고 말을 하겠죠. 맞나요? 어쨌든 레미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건설로 엮일 수 있는 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권에 있는 이제 건설 관련주고, 그리고 이제 새만금 관련주로도 엮입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주변 위치에 있는 도건산업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도 엮일 수 있고, 그리고 서산국제공항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윤석열 관련주라도 엮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만약에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1파가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1파가 좀 애매해요. 뭐 여기서 1파라고 하더라도 일단 2파가 나왔다면 지금 3파가 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3회 1, 3회 2, 3회 3 중이 아닐까,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얘가 뭐 1, 2, 3이라고 하더라도 4파가 이렇게 나오고 5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봐도 얘는 우상향 중인 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한번 눌렸다가 상승하는 거, 그리고 눌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바닥을 찍으면서 특히 주봉으로 241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또 못 뚫어주다가 일곱 번째에 뚫어줬고, 그리고 다시 눌림이 나왔으나 24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온 거라서 저는 지금 굉장히 얘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지금 도치 모양으로 나오긴 했는데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241선을 21선이 골든 크로스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내려왔다가 올라갔으나 지금 기준선도 얘가 지지를 받으면서 올려줬기 때문에 얘는 웬만하면은 정고점을 좀 보러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누른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241선을 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거 좀 불안해서 못 가겠어 하시는 분들은 241선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뭐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으나 내려갔을 때 거래량 별로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죠. 뭐 소액으로 좀 들어갔다가 소액으로 먹고 나와도 되고, 아니면 소액으로 들어가서 이제 눌릴 때 해당 지점에서 비중을 조금 실어가지고 물을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읽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월봉으로 봐도 이제 한번 적산병 후 흑일병 나왔다가 여기 음봉 꼬다리가 이제 양봉보다 높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봉으로 이제 올라와 준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많이 보게 돼도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동도 이상이 없죠. 개인만 팔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상세 정보를 보게 되면은 모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700억밖에 안 됩니다. 얘가 1,400억을 가게 돼도 2배 오르는 거예요. 보셨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 보유는 5% 정도 더 살짝 안 되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퍼가 굉장히 좀 높아요. 퍼가 1290이면 굉장히 높아서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정책주의 퍼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무 뭐 못 봐줄 정도 아니고요. 네. 건설 관련주들이
점점 건설 호황이 되면서 집값 정책 이런 것들 나오게 된다면은 시멘트 부족하면서 레미콘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상승할 모멘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언제든 여러분들께서는 항시 물탈돈들은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요. 얘는 일단 뭐 이렇게 지지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한 5,500원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지지를 좀 해줬어요. 저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지 두 번 받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때가 두 번째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약간 조정을 조금 받긴 받아야 됩니다. 너무 지금 상승을 많이 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 내마녀의 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라면 내마녀의 날을 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놓고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보조 지표들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번 누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이렇게 한번 따지고 봐도 뭐 3파라고 한다면 4파 이렇게 나오고 5파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아니면 어차피 얘가 이 정고점 넘었을 때 3파가 지금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4파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4파를 이렇게 이제 끝내버리고 5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봉을 보면은 1파라고 한다면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하고 4파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주봉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얘는 5파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모엔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내화입니다.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제가 얘를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땐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왜냐면 컵 위드라면은 핸들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핸들이 조금 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얘도 컵 위드 핸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죠. 나왔는데 일단 나오고 나서 얘가 한 번, 두 번을 해서 바닥을 지금 지지를 하면서 가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지를 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일단 얘가 요 라인까지는 일단 다시 한번 이 지지하는 선까지 밀릴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이때가 아마 1차 매수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 4,400원 정도에서. 그리고 얘는 파동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여기를 1파라고 한다면 이렇게 2파겠죠, 여러분들. 2파. 그리고 일단 얘가 3회 1, 3회 2라면은 얘가 3회 3파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3회 1, 뭐 3회 2, 3회 3, 3회 4라면 이게 3회 5파라고 한다면 좀 짧긴 한데 어쨌든 3회 5파면 4파 중이라면 어쨌든 5파가 남았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1, 2, 3, 4, 5회 1, 5회, 뭐 3회 5회 1, 3회 5회 2, 3회 5회 3 뭐 이렇게 진행 중일 거고 지금 제가 대충 설명하는데 3회 5회 1, 3회 5회 2, 3회 5회 3, 3회 5회 4, 3회 5회 5 해서 이제 3파 연장으로 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크게 볼까요, 여러분? 크게 주봉으로 만약 크게 본다면은 지금 얘는 1파, 2파고 3파 진행 중이겠죠. 어쨌든 얘는 주봉으로 만약에 또 보면 241선을 넘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41선 넘은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121선, 네, 121선도 넘은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전부 다 이제 골든 크로스가 좀 나오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지금 음봉 나왔으나 거래량 거의 없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지하는 부분만 지지를 잘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국내화도 이제 건설 관련주들이 이제 호황이 계속 된다면은 당연히 내화는 필수품이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내화는 건축물에 들어갔을 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화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나오면서 계속 나왔죠. 그리고 음봉 이제 하락할 때 거래량 없다는 거는 이렇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조정 다시 또 나왔잖아요. 근데 거래량 없죠. 그럼 얘는 상승할 또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뭐 성급하게 보실 필요 없고 얘도 좀 길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매동도 뭐 이상 없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한국내화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계룡건설입니다. 계룡건설도 이제 세종 관련으로 이제 엮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건설주기도 하고요. 얘는 파동으로 보면 한번 끝난 것 같아요. 1, 2, 3, 4, 5죠. 근데 야 존버야 끝났는데 왜 이거를 말을 해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얘가 5가 끝났지만 다시 A, B, C로 해서 얘가 C로 해서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겠죠. 뭐 1파, 2파, 3파 이렇게 4파, 5파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렇게 뭐 1에 1, 1에 2, 1에 3, 1에 4, 1에 5 해서 1파 그리고 이렇게 플랫형으로 해서 2파가 좀 나왔다가 3파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봐서 지금 좀 높은 자리긴 합니다만은 뭐 좀 조정이 와가지고 한 번은 눌림목이 발생을 한다면은 다시 조금 소액으로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월봉으로 봐도 무난하게 계속 이제 우상향하고 있고요. 얘가 정책주로 대선 테마로 이제 엮여서 계속 가게 된다면은 이 정도도 이제 낮은 금액이 될 수 있어요. 아시죠? 왜냐면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막 10배 이렇게도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최저점으로 봤을 때는 한 6배 정도 간 것 같아요. 5배인가요?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나쁜 거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 매동이 기관들이 좀 팔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은 한번 기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룡건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라입니다. 한라는 왜?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은 얘가 세종으로 엮이는 건 어차피 뭐 건설이기 때문에 엮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한라는 일단 굉장히 요새 뭐 수주도 많이 하고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얘는 종목 상세 정보를 봐도 뭐 시가총액 2,300억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퍼도 2.67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신용도 낮고요. 그리고 재무 좋습니다. 재무도 좋아요. 그리고 얘는 뉴스를 좀 보시면은 한라는 건설업 호황에 4년 만에 공모체를 발행. 공격 경영 통할까? 이거는 일단 21일 날 이제 600억 규모의 공모체를 발행한다는 거고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좀 쭉쭉 내려가 보면 건설업 비수기라 불리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452억 원이랑 그리고 272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28.8%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얘가 지금 시총이 2천억 조금 넘나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은 매출이 여러분 3,452억이에요. 시총보다 매출이 3,452억입니다. 굉장히 저평가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뉴스를 읽어보면은 BNK 투자증권연구원은 한라는 올해 대규모 주택 공고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다시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5년 만에 자체 사업을 재개하고 취약했던 정비사업도 수주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등 주택사업 수익 기반이 한층 탄탄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도 괜찮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도 아마 7,000원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5,980원이고요. 얘도 이제 뭐 파동으로 만약 보게 되면은 여기서 1파로 만약 잡는다 해도 뭐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가 끝나고 4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4파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4,5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4,5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어쨌든 얘는 5파가 남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우리가 1파를 잡았는데 만약 얘가 여기서 1파를 잡는다고 한다면 2파면 3파는 그래도 한 7,000원 선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여기 1파라 하더라도 2, 3, 4라고 하면 5파도 한 7,000원 정도를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금 일봉이나 주봉이나 그렇게 크게 나쁜 상관 없어요. 왜냐면 볼벤 상단은 이제 맞닿아졌고 일목균형표 위에 있고 5일선 그리고 모든 그 선들이 뭐 전환선도 이제 21선 중단 넘으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고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돼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매도보다는 순매수로 좀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라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그것도 있어서 제가 한라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라랑 만도가 좋으면 한라홀딩스도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냥 두 개 다 좋은 걸로 그냥 한라홀딩스를 한 거고 하나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지지해줄 거 지지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매물대에서 항상 많은 매물대에서 일단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간 거라 요 저항 때 특히 요 위에 고점만 뚫어주면 전고점은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라도 일단 내마녀의 날이 있으니까 내마녀의 날 끝나고 여러분들 제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리스크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라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신공영입니다. 한신공영도 이제 세종시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거든요. 얘도 파동으로 보게 되면 여기를 뭐 1파로 잡으셔도 되고 여기를 1파로 잡으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얘를 이렇게 1파로 잡게 되면은 2파라면 이 정도가 3파가 될 거고 그럼 얘는 4파 뒤에 5파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럼 얘는 5파가 끝났다 라고 된다면은 이렇게 A가 나올 거고 B가 어느 정도 나왔다가 C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기다려야겠죠. 특히 이렇게 갭 하락이 발생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고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이렇게 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캐스틱이나 RSI는 또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갭 정도까지 메꿨다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주봉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1파가 된다면 2파라면 3파가 연장이 나올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얘는 4파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3파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38.2%를 하게 되면은 여전히 한 이 정도까지 내려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위험하긴 한데 만약에 들어가시더라도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도 왜 될 만한 부분이냐면은 갭 하락을 하면서 일단 바닥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 바닥 정도를 확인해야 좀 안전하긴 한데요. 어찌됐든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이제 할 때마다 거래량이 터졌지만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 모멘텀 있다고 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일목균형표를 깬 것도 아니고 지금 횡보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매동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얘도 일단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두고 한 22,000원 선 정도나 여기 하한선 정도까지 오게 된다면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한신공영은 살짝 위험하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21선 정도까지 온다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네, 그래서 한신공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사업장이 세종에 있는 회사라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얘는 자동차의 와이파이나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으로 해서 엮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회사가 생각보다 일단은 퍼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신용비율 5%대이고 그리고 재무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전환사채도 있는데 아직 전환사채 발행 가액이 좀 많이 남아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내년 4월이나 돼야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캠트로닉스 자체는 파동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얘를 길게 본다면 여기가 C겠죠. 그리고 1파, 2파, 3파, 4파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4파가 내릴 수 있는 가격은
최대 2만원까지 내릴 수 있어요. 여기 깨버리면 얘가 4파가 아니라는 거고, 여기 첫 번째고요. 길게 봤을 때. 두 번째는 여기를 C로 볼 때죠. 자, 여러분들 얘를 1파, 2파, 3파로 보더라도 얘는 하나, 둘, 셋으로 해서 4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5파가 아직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했을 때, 잠시만요. 자, 보세요. 여기를 C로 봤을 때입니다. 여기 C를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3파라고 치면 4파는 3파 상승폭에 38.2%나 61.8%만큼 하락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고점이 34,100원이니까 빼기, 자, 여기 2파의 저점이라고 칩시다. 저가 13,850원을 저가라고 할게요. 13,850원 하고 여기서 61.8%를 해봅니다. 곱하기 0.618을 하고 빼기 34,100원에서 빼요. 그러면 얘는 21,500원, 21,600원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얘가 저가가 23,000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은 요 정도인데, 일단 얘가 요 정도까지 하락을 해서 여기서 멈추고 나서 현재 이 라인에서 다시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얘는 5파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 61선이죠. 61선 정도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또 여기를 C로 잡고 1, 2, 3으로 했을 때 그때의 이제 하락 가격을 또 계산을 해보면, 자, 3파는 똑같아요. 34,100원에서 빼기 2파 저점을 뺍니다. 저가가 7,200원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7,200원을 빼요. 빼고 곱하기 0.382를 합니다. 그럼 1275원이에요. 빼기 34,100원에서 뺍니다. 그러면 23,800원이죠. 얘 어디까지 내려갔죠? 아까 전에 23,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 23,000원인데 우리는 23,800원까지 봤어요. 그러면 거의 이 구간에서 만약에 왔다 갔다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어느 정도 해주게 된다면은 얘를 5파로 봐도 무방하겠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일단 지금 상황은 살짝 애매해서 돌파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7,500원 선이나 까지 올라오는 걸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게 아니면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중단 부분을 완전히 넘어줘서 이제 볼밴 자체가 이렇게 좀 상향을 좀 틀었을 때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진짜 눌림목 밑에서 많이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41선 근처, 즉 22,000원, 22,500원 밑에서 첫 번째 1차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이제 정찰병이나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거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동 자체도 기관이랑 외인이 좀 많이 팔고 있는 추세라서 어느 정도 지금 진정이 되고 나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은 뭐냐면 이것도 충남 이제 관련주인데 충남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얘는 배합 사료 기업이에요. 반려동물 이제 사료 판매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얘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매출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상세 정보를 봤을 때 시가총액도 956억, 1000억도 안 됩니다. 올리기 좋죠. 그리고 퍼도 27 정도, 약간 평균 정도인데 일단은 뭐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니까. 근데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요게 좀 걸립니다. 요것만 좀 괜찮았으면은 당장이라도 좀 들어가 볼 만한데, 일단 신용이 높다는 거, 그거를 좀 이제 깔고 들어가야 되고요. 얘는 만약에 파동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은 뭐 1파라고 하면 2파, 3파, 4파겠죠. 얘는 5파가 5에 1, 5에 2라면은 5에 3이라면 5에 4파 정도, 그리고 5에 5파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정고점 넘으러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컵이드로 또 봐야 돼요. 컵 끝틀이 요 이제 좀 꼭지가 좀 높은 게 좀 문제인데 이 정도로 끊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컵 양끝이 거래량이 많고,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 했으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컵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드가 나왔으면서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핸들을 만들어 가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저항선을 뚫어줘야 커비드 핸들인다는 거지, 여기서 뚫어주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면은 커비드 핸들로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지금 오늘 강력한 음봉이 좀 크게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일단 여기 받쳐주는 그 저항 부분에서 지켜주는지를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얘는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은 이 정도 한 2,400원 정도, 2,500원 선이나 2,400 중반 정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플랫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대주산업도 정책주를 엮인다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살짝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들어온 물량 그대로 팔고 나갔기 때문에 얘도 내만년 뒤에 어떻게 이제 행보가 흘러갈 건지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고 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21선 볼벤 중단만 지켜준다면은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대주산업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은 이거를 검색기로 돌린 종목이 아니고 그냥 제 내피셜로 이제 관련 종목들을 좀 뽑아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이건 좀 재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가 나도 얘 공부를 좀 해볼까 하면서 공부를 하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여러분들 선택으로 해서 한번 소액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